영화 자산어보와 소설 자산어보 두 바다 이야기. 이게 실화라고? 처음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을 때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어요. 흑백으로 펼쳐지는 바다와 하늘,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네는 정약전. 마치 오래된 그림책 한 페이지를 펼친 것 같은 그 분위기에 마음이 빨려 들어갔죠. 차분하고도 깊은 여운이 남는 그 영화는 보는 내내 역사 속 한 조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담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하지만 이건 영화 얘기고 정작 원작 소설을 읽은 지금은 느낌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요? 소설은 영화에서 짧게 스쳐간 인물들과 사건들을 촘촘히 엮어내며 바다보다 더 깊고 넓은 인간 군상의 삶을 보여줍니다. 특히 창대의 아내 전옥패 이야기는 영화에서는 거의 그려지지 않았던 숨은 비극과 용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전옥패가 제주도의 잡녀 출신이라는 사실부터 가족과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흑산도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되어 겪은 정치적 압박과 서당 사건, 그리고 조기시장을 휘어잡는 사상도구들의 탐욕과 부패, 이는 그 시대가 얼마나 복잡하고 냉혹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사상도구들이 정경유착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위협했다는 점은 오늘날의 현실과도 묘하게 닮아 있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또한 풍랑에 휩쓸린 고상훈과 그의 아내 이국영, 그리고 친구 허혜영 사이의 기막힌 사연은 인간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넘어선 이들의 복잡한 관계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넘어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래의 난 후의 폐잔병 안창학과 그 가족의 도주 이야기는 시대의 아픔과 절박함, 그리고 민초들의 분노와 희망을 강렬하게 그려내죠. 이처럼 소설 자산어보는 한 명의 실학자 정약전뿐 아니라 그가 만난 모든 이들의 삶과 바다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영화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서정이었다면 소설은 경랑치는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영화와 함께 소설 자산어보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두 이야기가 만나 더욱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테니까요. 이게 실화라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말입니다. 1. 영화는 두 사람의 이야기다. 영화 자산어보는 한마디로 정약전과 창대, 두 사람의 지식과 삶의 교류 이야기입니다. 영화 자산어보는 단순한 역사극이나 자연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 작품의 중심에는 정약전과 창대, 두 사람의 특별한 만남과 교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배지인 흑산도, 그 외딴 섬에서 만난 양반 정약전과 어부창대는 처음엔 서로 너무 달랐습니다. 정약전은 도시에서 온 지식인으로 자연과 바다를 관찰하며 학문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을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반면 창대는 매일같이 바다에서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세계는 물고기와 바람, 파도에 온전히 맞닿아 있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만남은 서서히 벽을 허물어 갑니다. 처음엔 신분과 생각의 간극이 커서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물고기의 생태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창대는 정약전의 책과 사전을 통해 생소한 단어와 개념을 배워가고 정약전은 창대의 몸짓과 경험에서 바다와 자연의 진짜 얼굴을 배웁니다. 영화 속 자산어보라는 책은 단순한 어류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삶과 지식을 나누며 만든 우정의 산물이자 생명의 기록입니다. 영화는 이들의 관계 변화를 조용하고도 세밀하게 그려냅니다. 대사는 많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 있고 화면은 흑백으로 담담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자연의 순결은 선명하게 살아 있습니다. 무성 영화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면서도 마음 깊이 파고드는 그런 느낌.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자산어보는 결국 두 세계의 달이었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세상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였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두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그들의 만남 덕분에 역사는 더 풍부해졌고 바다는 더 깊어진 셈입니다. 위, 소설은 섬 전체의 이야기다. 하지만 영화와 달리 소설 자산어보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 이게 정약전만의 이야기가 맞나? 소설은 처음부터 정약전이라는 한 인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산도라는 섬 전체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에 둡니다. 정약전은 분명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삶과 사연들이 소설 곳곳에 숨겨져 있어 읽는 내내 흑산도 사람들이 주인공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흑산도는 그야말로 고된 삶이 일상인 섬입니다. 바다와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혹독하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부딪힙니다. 그런 곳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소설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소설 자산어보는 12개의 목차로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 5개의 에피소드로 묶을 수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주인공이 바뀌면서 흑산도의 다채로운 삶을 입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창대의 아내 전옥배의 이야기입니다. 전옥배는 제주도 잡녀와 한 어부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부모를 잃고 흑산도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전옥배가 잡녀들 사이에서 힘겨운 생계를 이어가고 가족과 섬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고난과 희생,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애가 뭉클하게 펼쳐집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상도고라는 조선 후기 부당상업 행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흑산도의 조기시장이 사상도고의 횡포에 휘둘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약전이 이를 막아내는 과정을 통해 당시 사회 부패와 권력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풍랑에 휩쓸려 죽은 줄 알았던 고상훈과 그의 아내 이국영, 그리고 그 친구 허혜영의 복잡한 사랑과 우정의 드라마입니다. 7년간 남편을 기다려온 아내와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애틋함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를 넘어 깊은 인간 드라마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정약전이 사촌서당을 열고 천주교 학문을 가르친다는 누명을 쓰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당시 서원과 서얼 차별, 교육 현장의 부조리함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약전과 제자들의 고군분투가 생생히 묘사됩니다. 마지막 5번째 에피소드는 홍경래에 난 이후 도망자 신분인 안창학과 그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신분 차별과 흉년, 광군의 추격 속에서 겪는 절박한 삶과 인간애가 절절하게 그려지죠. 이처럼 소설 자산어보는 정약전이라는 한 사람의 시선뿐 아니라 흑산도라는 작은 섬에 깃든 여러 삶을 고스란히 품어내며 그 시대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읽을수록 흑산도의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귀에 맴돌고 그곳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영화보다 더 깊고 넓은 바다 이야기를 들려준답니다. 에피소드 하나 찬 해류와 잡녀의 비극, 소설 자산어보의 문을 여는 이야기는 창대의 아내 전옥배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시작됩니다. 전옥배는 제주도 잡녀와 어부 봉규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 부모를 일찍 잃고 혼자 흑산도로 향합니다. 흑산도에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지만 가족과 인연은 복잡하고 아픈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전옥배는 잡녀들이 하는 물질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배우고 그 힘든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녀의 삶은 힘겹지만 끈질깁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바다에 찬 해류가 몰아치면서 잡녀들이 연이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병을 얻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잡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섬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해 공포에 휩싸입니다. 흑산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용왕님 전설에 기대어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누군가가 용왕님의 노여움을 샀다며 마녀 사냥을 시작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전옥배는 억울한 희생양으로 몰리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소설 속에서 정약전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만의 실학적 지식과 냉철한 이성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과학적 관찰과 해류의 변화를 분석하며 용왕님의 분노라는 미신 대신 자연현상으로 병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영화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설에서는 정약전이 사람을 구하는 실학자로서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섬사람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고 미신과 공포를 벗어나 합리적 사고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전옥배와 잡녀들의 고통, 그리고 정약전의 실학적 지혜가 맞물려 이 에피소드는 지식과 과학이 어떻게 삶을 구할 수 있는가를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흑산도의 거친 바다와 찬 해류 속에서 인간은 미신과 싸우고 진실과 마주하며 서로를 구하려 애쓰는 모습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절박한 삶과 희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둘 조기시장을 망치는 사상도고, 흑산도 사람들의 생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자원이 바로 조기입니다. 이 조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어민들에게 조기 어장은 그야말로 생명의 터전과도 같죠.
하지만 조기 어장이 평화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바로 사상도고라는 거대 상인들이 이 조기 시장을 독점하려고 들면서 문제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상도고란 말 그대로 사설 상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막강한 자본과 권력 뒤에 숨어 조기 가격을 조작하고 어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며 시장을 장악하려 했어요. 이들은 조기값을 떨어뜨리거나 어민들이 자신들에게만 팔도록 압박해 실제 조기를 잡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현대 사회의 대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싸움과 참 많이 닮아 있죠. 대기업이 독과점으로 시장을 장악하면 동네 가게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듯 흑산도의 어민들도 사상도고의 횡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정약전입니다. 그는 조선 후기 실학자답게 부당한 권력과 거래하는 사상도고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백성들을 위해 싸우기로 마음먹습니다. 권력층과 사상도고의 유착관계를 조사해 폭로하며 조기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려 노력하죠. 그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책상 위의 학자가 아니라 실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 진심으로 그들을 대변하는 실학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설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의 부패와 권력 남용, 그리고 실학자들의 개혁 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조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생존을 건 사회적 투쟁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지금도 통하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사상도고 같은 탐욕과 부조리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서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흑산도 바다처럼 깊고 넓은 이야기가 소설 자산어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에피소드 셋, 실종된 남편과 이뤄질 수 없는 사랑. 이번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글픈 멜로 드라마 같습니다. 바로 흑산도 어민 고상훈과 그의 아내 이국영, 그리고 고상훈의 친구 허혜영 사이에 얽힌 복잡한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고상훈과 이국영 부부는 풍랑에 휩쓸려 고상훈이 죽었다고 여겨집니다. 이국영은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절망 속에서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며 혼자 힘겨운 삶을 버텨냅니다. 하지만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고상훈의 친구 허혜영은 이국영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면서 결국 혼례까지 준비하게 되죠. 이국영과 허혜영의 사랑이 싹트던 그때 놀랍게도 고상훈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모두에게 충격적인 반전이지만 그 누구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살아 돌아온 고상훈도 곁에 남으려는 이국영과 허혜영도 모두 마음 한켠에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다른 삼촌이 등장해 상황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삼촌은 고상훈과 이국영, 허혜영 사이를 흔들 뿐 아니라 자신의 권력과 감정을 내세워 이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복잡한 가족관계와 사랑, 배신과 용서가 뒤섞이며 이야기의 긴장감은 극에 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가족과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인간 내면의 갈등과 연민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인간을 고통스럽게도 또 아름답게도 만드는지를 보여주며 시대와 장소를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소설 속 이 이야기는 영화에서는 다소 간략하게 처리되었지만 원작에서 더욱 깊이 있고 감성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라 꼭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볼 만합니다. 이국영과 고상훈, 허혜영 세 사람의 마음속 복잡한 감정의 파도는 마치 흑산도에 거친 바다처럼 요동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갈망, 그리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이야기. 이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삼각관계는 소설 자산어보가 가진 깊은 인간미를 보여주는 핵심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에피소드 넷, 천주교 금지령과 서당 사건. 정약전은 흑산도에 유배되어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과 평범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실용적인 지식 곧 실학을 전합니다. 흑산도의 척박한 환경에서조차 그는 교육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죠. 하지만 그 선한 뜻이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1801년 신유박해 이후 조정이 천주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탄압하던 시기, 정약전이 유배된 이유도 바로 그의 가문이 천주교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섬 안팎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약전이 천주학을 퍼뜨리고 있다. 유배지에서 몰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
그를 고발하는 자가 등장하고 조정에서도 조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하죠. 정약전은 억울하게 말합니다. 나는 천주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학을 가르쳤소.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것이 천주학이 아닌 실학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증명할 누군가가 필요했죠. 바로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제자 최종문입니다. 가난한 흑산도 백성 출신인 그는 정약전의 서당에서 배우며 학문의 뜻을 키웠고 그 지식과 논리로 무장해 스승을 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들 앞에서 그는 차분하게 논리를 펴고 자신이 배운 학문이 서양의 신앙이 아니라 조선의 백성을 위한 실학임을 설파합니다. 이 장면은 한 인간의 교육이 또 한 스승의 신념이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져 시대를 바꿀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청출어람.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나오지만 쪽보다 더 푸르다 했던가요? 스승의 학문을 이어받아 그것을 더 뚜렷하게 세상에 증명한 제자. 정약전은 말이 아닌 제자를 통해 자신의 무죄와 실학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소설 자산어보는 이 사건을 통해 당대의 종교 탄압과 학문 탄압, 그리고 사상 자유에 대한 고민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습니다. 지식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 답은 정약전의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의 실학은 사람을 살리는 학문이었고 그 학문은 백성 속에서 피어나 결국 세상을 바꿀 씨앗이 되었죠. 에피소드 5 패잔병과 도망자의 진실. 소설 자산어보의 마지막 장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주인공은 안창학이라는 인물. 그는 단순한 유배자도 어민도 아닌 반란의 패잔병, 즉 1811년 조선의 대규모 민란 홍경래의 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안창학은 난이 실패로 끝나자 아내와 함께 신분을 숨기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서든 신분이 드러나면 체포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 그들은 멀리 나주까지 숨어 들어와 살아보려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물거강 꾼중개상인은 그들의 정체를 눈치채고 광군은 그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창대입니다. 정약전의 제자이자 섬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창대는 이 도망자 부부의 도주를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죠. 도망자를 숨긴다는 건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까지 죄인이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창대는 그들을 선택합니다. 도망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시대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정약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약전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기록자로 존재합니다. 그는 비로소 조선의 가장 어두운 속살, 백성들이 왜 들고 일어났는지, 왜 사람들이 도망치고 숨어 살아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어쩌면 정약전의 유배는 벌이 아니라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궁궐이 아닌 땅, 책이 아닌 사람 안에서 조선의 진짜 문제를 봅니다. 그가 흑산도에서 얻은 지식은 물고기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이었던 셈이죠. 자산어보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한편의 추격극 같지만 그 안에는 저항과 연민, 정의와 책임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어보는 단순한 어류, 백과사전이 아닌 조선 말기에 살아있는 사회 보고서로 마무리됩니다. 진짜 조선이 무엇이었는지 그 답을 정약전은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정리하며 영화는 시, 소설은 소설, 영화 자산어보 감성적 시에 가깝다. 영화 자산어보는 영상미와 정서가 결합된 시적인 영화입니다. 흑백 화면은 마치 오래된 전통 수묵화를 옮겨온 듯하며 바다와 하늘, 그리고 정약전과 창대의 교감은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전달합니다. 대사는 많지 않지만 각각의 말과 물결, 침묵이 깊은 울림을 남기죠. 정약전과 창대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두 사람으로 그려져 보는 이에게 여운 깊은 인연의 힘을 전합니다. 소설 자산어보 역사 사람 삶을 담은 섬 전체의 이야기. 그에 반해 원작 소설 자산어보는 훨씬 더 깊고 다층적인 삶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정약전이라는 한 인물만이 아니라 흑산도 사람들 전체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예요. 제주도에서 온 잡녀의 딸 전옥패, 조기시장의 어민들, 순환을 딛고 살아가는 도망자들, 그리고 실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인물이 한 섬, 한 시대, 한 민족의 상징으로 살아 숨쉽니다. 정약전은 그 안에서 스승이자 기록자,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실학자로 자리합니다. 그가 바다 생물만큼이나 깊은 인물들과 얽히고
청춘어랑 같은 이들과 만나며 만들어낸 이야기는 매우 풍부하고 생생합니다. 당신의 기다림에 바치는 말. 책을 읽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죠? 그 기다림의 설렘이 언젠가 만날 흑산도의 파도처럼 마음에 잔잔히 다가올 듯해요. 책이 도착하면 조용히 그 섬의 사람들과 함께 숨 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다 읽은 뒤 영화도 꼭 다시 찾아보세요. 흑백 화면 속 장면 하나하나가 훨씬 더 깊게, 더 따뜻하게 다가올 겁니다. 삶과 지식, 바다와 사람을 따뜻하게 엮어낸 두 작품의 교차점에서 여러분만의 감동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